여러분은 스스로 의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나요?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보면 이거 꽤 심오한 질문이죠. 네, 그렇죠. 나한테 생각이나 감정이 있고 뭐 세상을 경험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데 말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들, 심지어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여기고요. 근데 그 의식이라는 게 대체 언제 시작되는 걸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오랫동안 이건 뭐랄까 과학보다는 좀 철학의 영역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경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아주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식의 기원을 찾는 최신 연구들요. 단순히 태어난 아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신경과학자 조엘 프롤릭 박사, 그리고 철학자 팀 베인 교수, 이번들 연구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의식이 무슨 전등 스위치처럼 갑자기 탁 하고 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스위치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조광기 아시죠? 서서히 밝기 조절하는 거. 네네, 디머 스위치요. 네, 그거에도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복잡한 뇌 네트워크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활성화되는 과정인 거죠. 조광기라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근데요, 그러면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나 태아의 의식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너 지금 느끼니?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프롤릭 박사하고 베인 교수가 제안한 게 클러스터 기반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클러스터 기반 접근법이요? 네,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 하고 알려주는 어떤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신호,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작은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그 묶음, 즉 클러스터를 찾는 방식이에요. 아하.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이죠. 여러 증거를 이렇게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꽤 영리한 방법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접근법으로 뭘 발견했나요? 이걸로 보니까요. 생후 한 5개월? 그 정도 된 아이들한테서 벌써 의식에 꽤 명확한 증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5개월이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그렇죠. 단순히 뭐 자극 주면 반응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요.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또 상호작용하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이는 거죠. 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식이 생긴다 뭐 이렇게 막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네, 확실히 그렇죠. 그럼 혹시 그거보다 더 이른 시기에도 뭔가 단서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더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더 어린 아기들이나 심지어 태아한테서도 완전한 클러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식이랑 관련될 수 있는 개별적인 표지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면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하죠. 네, 들어갔어요. 우리가 멍 때리거나 공상할 때 활성화되는? 맞아요, 그거요. 근데 그 네트워크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신생아 뇌에서도 관찰이 돼요. 신생아 때부터요? 네, 그러니까 뇌가 아주 초기부터 뭔가 내부적인 정보 처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허허,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아기 뇌 속에서도 이미 뭔가 복잡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다른 표지도 있나요? 네, 국소 전체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로컬 글로벌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국소 전체 효과요? 그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삑삑삑 하고 반복되는 소리를 들려주다가 갑자기 삑삑삑삑 하고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이 변화를 아기가 감지하는 능력이거든요. 아, 패턴 변화를 알아차리는 거. 그렇죠. 이걸 하려면 이전 패턴을 기억하고 있다가 비교를 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작업 기억이나 의식의 아주 초기 형태랑 관련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프롤릭 박사가 신생아에게서 이걸 확인했어요. 단순한 반사작용 이상인 것 같긴 하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독일 튜빙겐 대학 연구팀이 있는데 여기서는 뇌 활동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뇌자도, 에미지라는 장비를 썼어요. 네, 에미지. 이걸로 임신 후기 태아,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 전 아기한테서도 이 국소 전체 효과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궁 안에서부터요? 세상에. 네, 뱃속에서부터 벌써 뇌가 환경의 패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태아가 어떤 특정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랭커스터 대학 연구팀이 사람 얼굴이랑 비슷하게 생긴 빛 패턴을 자궁벽에 이렇게 비춰줬더니 태아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얼굴 모양 빛이에요. 신기하네요. 네, 이걸 나중에 토리노 연구팀이 시선 추적 기술로 다시 확인까지 했어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 형태에 대한 선호, 그리고 주의 집중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러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또 패턴 감지 능력, 주의 집중 능력. 이런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의식의 어떤 기반이랄까? 그런 게 출생 전부터 점진적으로 쌓여간다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의식이 점진적으로 발현된다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인 기반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 있잖아요. 이걸 의식적인 경험으로 처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가 시상입니다. 탈라무스요. 아, 시상, 감각 정보의 관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감각 정보가 대뇌피질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상이랑 대뇌피질 사이의 핵심적인 연결망, 이걸 시상-피질 연결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형성되느냐는 거예요. 언제쯤인데요? 대략 임신 24주에서 26주 사이. 그러니까 임신 3분기가 시작될 때쯤이에요. 이 신경학적인 발달 시점, 이 연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상 외부 감각을 통해서 복잡한 의식적 경험을 하기에는 생물학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뇌 하드웨어랄까? 그게 딱 준비되는 시점이군요. 그렇죠. 물리적인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게 뭐 낙태 논쟁 같은 윤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과학적인 사실로서 참고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 점은 명확히 해야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의식 발달을 이해하는 게 단순히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 엄청 발전하는 인공지능, AI 같은 분야에도요? 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AI가 점점 정교해지면서 과연 기계도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제 그냥 SF가 아니라 현실적인 질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 아기의 의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는 비생물학적 시스템, 그러니까 AI 같은 것들의 의식을 판단할 기준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아기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네, 프롤릭 박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인간 발달 과정에서 확인된 그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생물학적이든 인공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어떤 보편적인 의식 이론, 이런 걸 개발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아기의 의식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뇌과학, 발달 시점,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까지 쭉 연결되는군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의식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뇌 네트워크가 서서히 발달하고 또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점진적인 발현, 이게 키워드죠. 하지만 동시에 의식은 여전히 과학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정말 거대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경험한다는 것의 본질은 과연 뭘까요?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보겠습니다. 의식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모름이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앞으로 우리가 그게 생물이든 아니면 인공적인 존재든 다양한 형태의 의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가치 있게 여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계속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